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만원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농부님께서 수제엿이랑 여러분 수제엿이랑 이게 지금 수제 조청입니다. 조청. 수제 조청을 좀 만드셨거든요. 직접 집에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산 게 아니고 이것도 수제엿으로 만들었어요. 농부님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농부님께서 직접 이거는 수제 조청. 어우, 수제 조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이게 진짜 수제 조청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요렇게 집에서 직접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요 수제 조청이랑 엿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냐? 바로 요걸로 만들었거든요. 엿기름으로. 엿기름 넣고 쌀하기. 그러면 농부님, 이 수제 조청이 보통 그러면 농부님, 이 수제 조청이 보통 그러면 만드셔가지고 올리고당이나 물엿 대신에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파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게 훨씬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만드실 때는 처음에 어떻게 만드셔야 되나요? 처음에는 여기 쌀을 가지고요. 밥을 해요. 밥. 우리가 먹다 남은 찬밥도 되나요? 네,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엿기름을 밥을 해가지고 엿기름을 섞어서 하룻밤을 자요. 하룻밤을 잔 다음에. 그러면 우리 식혜 만드는 거랑 똑같나요? 똑같아요. 식혜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엿기름 물을 섞는 거 아니에요? 엿기름 물을 섞어요. 엿기름을 얘는 가루예요. 가루도 있고 엿기름 그냥 이렇게 걸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가루를 넣으니까 좋더라고요. 가루를 넣어가지고 하룻밤을 재워요. 그러면 이거를 넣을 때 밥 얼마에 엿기름 물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이제 물에다 섞어놨다가 부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밥이랑 가루째로 섞나요? 네네. 밥이랑? 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물을 섞어놔요. 물은 이거 얼마에 물은 얼마나 섞어야 될까요? 이거를 한 2리터? 물 2리터에 얘를 한 봉 반을 넣어요. 이거 500g짜리인데 그러면 이게 1.25 하나 넣어도 돼요. 하나 넣어도. 500g짜리니까 보통 쌀 하나 반이면은 750g이거든요. 쌀 한 대 한 반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엿기름을 750g에 물 2리터를 넣고 자, 섞어줍니다. 섞어가지고 하룻밤을 재워놔면 이거 다 삭아요. 이거를 이것만 하룻밤을 재워놓나요? 아니요, 쌀하고 같이. 그러면 이거를 푼 다음에 바로 풀어서 밥이랑 섞어도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밥이랑 이거 물 2리터에 엿기름 2리터에 엿기름 750g을 넣고 한 봉 반을 넣고 500g짜리 그 다음에 섞어가지고 밥솥에다 넣어놓나요? 아니면 전기밥솥에다가 보온으로 내비두면 돼요. 보온으로만 전기밥솥에 저런 전기밥솥으로 보온에 내비두면 아침에 보면 다 삭아요. 그러면 삭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 자루에다 짜요. 삭으면은 밥 안에 둥둥 뜨나요? 네, 떠요. 그럼 다 삭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안 삭은 거면 어떻습니까? 안 삭으면은 쌀이 안 그거예요. 그리고 삭으면은 위에가 이렇게 물이 생기면서 발그스러움해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 짜면 돼요. 짜가지고 지금은 참 좋아요. 전기밥솥에다가 그냥 졸여요. 뚜껑 열고 졸이면 돼요. 전기밥솥에. 그럼 농부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짜가지고 전기밥솥에다가 졸였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거 밥솥이랑 아까 삭힌 거를 자루에다 짜요. 꽉 짜요? 물만? 물만 짜는군요. 물만 짜가지고 밥알은 버리고요. 밥알은 버리고 전기밥솥에 졸여요. 조리가 가능한가요? 뭘로 조리죠? 농부님? 그냥 밥하는 취사를 누르고. 근데 뚜껑을 열고 취사를 누르면 괜찮을까요? 네네. 그러면 열어놔면은 안 넘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농부님 보통 여기 냄비에다가 끓였잖아요. 가스불에다가. 끓여도 돼요. 끓여도 되는데 또 냄비는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밥솥은 어디 갔다 와서 뭐 1시간 정도 어디 갔다 와서. 근데 위험한 게 또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열어야 돼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거 그냥 전기밥솥 여기 가스에도 뚜껑을 열고서는 해야 돼요. 얘는 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얼마나 혹시 졸여야 될까요? 저는 아침에 한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한 4시까지는 졸여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후 4시까지요? 네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그래 오래 걸려요. 그래야지만 이런 조청이 되고 엿이 돼요. 그러면 간단하네요. 엿기름 내려갖고 그 물을 졸이면 되는데 그러면은 엿이 되려면은 여기서 더 졸여야 되는 건가요? 조청에서? 네네. 거기서 더 졸여야 돼.
예. 엿이 된다고 이렇게 예.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자자한 이제 여기 기포가 생겨요. 예. 이제 예. 그런데 이 엿이 되려면 큰 기포가 생길 때는 이제 퍼나면. 그럼 이제 봤을 때 카라멜라이즈화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큰 기포가 생길 때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조금 저기 있나요? 쫀득쫀득한. 그럼 이렇게 엿이 막 이렇게 하얀 실로 하얀 실로 막 이렇게 떨어지나요? 네, 떨어져요. 그럴 때는 퍼나면. 여기 밑에다가 저걸 깔고 저기 쟁반에다가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좀 여기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것처럼 비닐을 깔고 콩가루를 왜냐면 붙지 않게 묻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퍼나면은 그 이튿날 아침이면 다 굳어요. 그러면 이거를 냉장고에 붙이나요? 아니면 실온에 그냥 실온에. 바깥에 시원한 베란다에 붙이면은 보관은 어떻게 하죠? 냉동실에 보관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날씨 추울 때는 베란다에 그냥 콩가루 밑에다가 해가지고 날 따뜻할 때 살짝 녹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비닐에 보관하시든가 아니면 라겐나 통이나 비닐 깔고서 보관하셔도 이건 수제 엿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조청은 덜 졸여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덜 졸여요. 야, 근데 보통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분들 보면 가마솥에 나무에 불을 떼 가지고 그렇죠. 졸였잖아요. 왜냐면 가스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요. 요즘은 조금씩 하니까 전기밥솥에 하니까 좋더라고요. 전기밥솥에 해도 뚜껑을 열어 그러면 가스불보다는 좀 안전하겠네요. 그래도.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가스불에서 하면도 해지면 사람이 반드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얘가 조청이 다 돼갈 때는 불을 좀 줄이세요. 약불에다가 해야지 타니까. 그러면 이것도 주기적으로 나무 주걱으로 저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줍지 않아도 돼요. 안 져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 돼요. 근데 밑에가 눌어붙지 않나요? 괜찮나요? 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 졸여가면 불을 좀 줄이세요. 어느 정도 카라멜라이즈화 되고 이렇게 실처럼 형성이 되면 작은 기포가 될 때부터 그러면 약불로 줄여야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다 돼갈라 하면은 전기밥솥에서 할 경우에는 다 돼갈라 하면은 여기 후라이팬에 여기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깨 뽑고 그러는 후라이팬에다 깊은 후라이팬에다가 여기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가스불에다가 불을 약하게 해놓고 졸이세요. 전기밥에는 세게 계속 센 그 불이니까 그래야지만은 안 누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노부님이 직접 만든 수제 조청입니다, 여러분. 수제 조청.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농부님은 이걸 요리에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멸치 볶거나, 우엉 조리거나, 그럴 때 이제. 솔직히 이게 우리가 만든 저기 설탕을 사용하거나, 물론 이제 토종꿀 같은 것도 좋지만, 거긴 좀 비싸니까, 확실히 이렇게 만들면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부제가 안 들어가요.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래 보관해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까요? 오래 보관을 하려면 냉장고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곰팡이 피죠? 곰팡이 피어요. 왜냐면 방부제가 아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보통 얼마나 보관을 하시는지? 실온에다는 지금 겨울에는 내비둬도 돼요. 근데 날이 따뜻해지면 냉장고 넣어요. 그럼 냉장 보관해서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네, 오래 가요. 곰팡이 안 피어요. 곰팡이 안 피고? 물 있는 숟갈로만 안 하면. 이거 먹을 때는 마른 숟갈로 퍼가지고 또 철 숟가락 스테인리스 말고 마른 될 수 있으면 여기 나무 숟갈로 요거는 이제 오칠한 건데. 그러면은 오래 가요. 이러면 한 1년까지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만들 때 좀 많이 만들어 놨다가 요거 한 4병이면 혼자서 살면 거의 1년 가까이 먹겠는데요? 요리하시면은 떡도 찍어 먹어도 되고 그렇죠. 가래떡. 요즘에 가래떡 같은 거 겨울에 구워가지고 찍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은행마을동은 저기 토종벌을 재배하니까 토종꿀이 많지만 이렇게 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마치 엿을 먹는 것 같아요. 이 맛이 우리 예전에 제가 외할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구수한 가마솥에 나는 조청 냄새 맛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풍미 그대로. 이 엿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엿도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겨울에 시골에 파는 엿 있잖아요. 여기다가 기호에 따라서 땅콩이나 땅콩 넣었어요. 네, 땅콩 넣었죠. 우리가 직접 재배한 땅콩이나 아니면 아몬드 나 이렇게 견과류 넣고서 넣어서 굳히시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이 겨울 들깨 넣어도 되고 들깨 넣어도 고소하게 참깨 넣어도 되고. 예전에 명절 때 이렇게 외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면 이제 꽈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뭐 시중에 파는 건 설탕 저거 사탕 같은 거 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 계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상 자 수제 조청과 자 엿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맛있게 한번 겨우 내내 간식을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